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건설 기술자들이 깔려 죽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의 국가적인 대운명이죠. 고용이 되었는데, 취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거나 현저히 준다면은 그것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그죠? 그 법에 의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깔려 죽고 있다면은 국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방치해야 되나요? 이 데모하지 않는다고, 길거리에 나가지 않는다고 내몰라라 하고 그냥 있는 겁니까? 직업을 가지면, 취업을 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업종들이 종종 있지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 기술자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감리업종에 종사하는 건설 기술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감리업에 종사하는 건설 기술자들은 감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항공사가 끝나기 전에 다른 공사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PQ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끝나기 직전에 다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낙찰이, 참여하면 바로 낙찰이 되나요? 경쟁률이 얼마인데? 그래, 바로 낙찰이 안 되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2, 3년까지 이 대기를 하지요. 낙찰될 때까지, 회사에서 낙찰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월급을 다 줍니까? 무급도는 극히 일부를 주지요. 회사에서, 그렇다고 회사에서 등록을 뺄 수도 없고, 빼게 되면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영영 직업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방법은 회사의 등록을 유지하면서 부수적인, 부족한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 금지 때문에 이게 안 된답니다, 이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맨 하단에 있는 비고 1, 기술 능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기술 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상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 다른 데 근무 못 한다는 거죠.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건설산업 등록 기준 때문에 생겼는데, 즉 여기도 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왜? 건설회사는 등록하는 기술자 보유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하고 이쪽에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겼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특수업종, 감리와 같은 특수업종 같은 경우는 예외를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이런 얘기. 상시 등록은 되어 있어야 하고, 현실은 실제 없어서 현장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재택에 집에 처들러 있는데 수입은 줄어드는데,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수익 창출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굶어 죽어야 되나요? 공사가 빨리 되기만, 내 혼자 공사만 빨리 되기만 빌어야 되나요?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 법을 만든 국토교통부는 지금 알고 있을 거잖아요.
맨날 자기들 조사하러 가니까, 이중등록무예 조사하러 가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고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인가? 국토부 장관은 이 부분 모르나요? 만일 국토부 직원인데 부서에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월급 조금만 주면서 새로운 일이 있을 때까지 집에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수입을 창출을 하지 말고 집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은 공무원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생지랄을 지기지 않을까? 난리가 났겠죠 벌써.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건설직 기술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좋게 수만 명은 된다고 봅니다. 수만 명. 이 우리가 모를 새 누가 이야기하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인권을 침해당하면서도 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게 한 수만 명은 되십니다. 우리나라에 건설업체 등록된 게 한 9만 8천 개 정도 되죠. 이 뭐 해외 등록된 기준으로 하는, 등록 안 된 것까지 하는 것도 훨씬 더 많겠지, 이게. 이 중에서 토목 건축 관련 기술자들이 한 26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9만 8천 개의 회사 중에서 30인 이하 아주 소규모로 되는 건설 회사가 거의 98%, 한 9만 6천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대기업을 제외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기업은 뭐 돈 잘 벌고 그러니까 뭐 월급 많이 주고 집에 있는 사람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중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15명 이내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쪽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이들이 제일 문제인데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름만 보게 되면은 감리원 경우에 전국에 한 2만 명 정도가 그대로 노출이 되죠. 이 사람들 항공사 끝나고 나면은 바로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2만 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수익이 적은 거예요, 이게. 이게 예로 25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설계 감리 회사에서 지금은 공사가 없어가지고 대기하는 일은 80명이랍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감리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는 이야기. 그럼 몇 명 되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그래도 하고 있는 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발주량이 공동주택 같은 게 현저히 줄었잖아요? 그럼 몇 개월 더 있으면은 준공하고 나온 일은 다 대기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럼 대기하면서 이중 취업을 하면 뭘 하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소규모까지 합했을 땐 거의 5만 명이 넘지 싶습니다. 감리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건설회사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와 해당되지 않는 기술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등록 기준에 들어가는 기술자들은 회사에서 돈을 월급을 줘야 될 것이고 등록 기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입찰에 참여해서 보유해야 되는 기술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합법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은 건설기술인 협회가 두 손 걷고 뛰쳐나가야 돼. 기술자 근익보, 기술인 권리 헌장, 사회적 위상제고 맨날 외치는데 이보다 더 소중하고 더 큰 그게 위상제고가 어디 있나요? 근데 기술인 협회는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나요?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기술인 협회가 기술자들이 지휘부를, 현장 기술자들 지휘부를 형성을 해야 이런 부분을 알 텐데, 그들이 경영자들이란 말이죠. 기술인 출신이면서 지금 경영을 하는 경영자들이 이 기술인 협회 노력판을 주도하고 있다고. 그럼 이 현실 기술자들 현실을 알고 있겠어요? 설사 알고 있다 한들 경영에 관심이 있지 이쪽에 관심이 있겠어요?
맨날 가을 뻐꾸기 우는 소리만 하는 거죠. 그죠? 지랄로 정말로. 이런 법에 깔리 죽는 문제가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순도 낮은 경영자 출신의 기술인들보다 순도 높은 현장 기술자들이 기술인 협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되잖아요. 이번 3월 달에 기술인 회장 선거가 있지요. 그 첫 번째 과제는 다른 부분보다도 법에 깔려 죽어나가는 기술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의 해결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3월달 선거를 한번 지켜봅시다. 과연 어떤 거를 들고 나오는지 우리는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